네, 안녕하세요. 포시엠입니다. 자, 오늘은 GW CAD를 이용한 생산 자동화 기능사 모델링과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D 도면까지 제작을 해서 출력까지 하는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2D 도면은 별도의 파일로 제공될 예정이오니 그 별도로 제공된 파일을 참고해서 같이 3D 모델링과 지금과 같은 2D 도면 작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화면을 닫고요. 자, GW3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처음에 새로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작업할 부분은 파트 작업을 할 거고요. 파트 작업에 대한 파일 이름을 대략적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지금부터 2D, 3D죠. GW3D를 이용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화면이 현재 나타났고요.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스케치. 자, 스케치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기 위한 XY 평면을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처럼 2D 화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처음에 사각형, 직사각형 도구를 이용을 해서 자, 대략적으로 0,0부터 대략적인 사각형 하나를 작성했고 OK 버튼을 눌러서 사각형을 하나 완성했고요. 이 사각형에 대해서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빠른 치수 기입을 이용을 해서 사각형에 대한 가로 길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에 대한 가로 길이는 도면상에 60으로 나와 있고요. 사각형에 대한 세로 길이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길이는 도면상에 15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입력 다 하셨다 그러면 이제 스케치 모드를 빠져나갈 건데 스케치 모드를 빠져나갈 때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을 해서 종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시 3차원 아이콘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휠 마우스입니까? 그 마우스 휠 마우스를 위아래로 굴리면은 축소 확대가 되고 휠 마우스를 누른 채로 움직이면은 지금처럼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인벤토와 동일하게 저는 세팅을 했는데 시프트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시프트와 휠 버튼인가요? 시프트와 휠 버튼을 같이 누르면 화면이 회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여기 빈 바탕, 리본 메뉴 빈 바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자 정의를 클릭을 해서 나오는 마우스 부분에 화면에 대한 회전을 사용자가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고 휠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회전되어라 이렇게 마우스에 대한 동작을 우리는 설정을 제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벤토와 동일한 환경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처럼 돌출 작업을 했다, 이제 스케치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돌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돌출을 실행을 해서 처음에 돌출시킬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때 전체 높이가 얼마냐면은 전체 높이가 5가 되거든요. 5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엔터를 누르면 5라는 값이 현재 화면상에 적용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값이 맞다 그러면 바로 OK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 형상을 완성했습니다. 자, 또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스케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평면을 위쪽 평면 선택했고요. 위에 평면에다가 스케치 작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화면이 평면으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용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위치에 대략적인 크기로 원 하나를 대충 그렸고요. 이 원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먼저 이 원에 대한 지름 치수는 20입니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위쪽 선부터 여기 중심까지인가요? 위쪽 선부터 이 원의 중심이죠. 원 중심까지의 거리 값은 10만큼 떨어져 있고요. 자,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이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구속 조건. 자, 우리 그 구속 조건이라는 기능을 쓸 건데
어떻게? 제가 선택한 선과 제가 선택한 점은 두 개가 같은 선상에 놓여라. 즉, 선 위에 점이 있다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러한 모양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스케치를 다 하셨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 버튼을 눌러서 다시 3차원 환경으로 들어가서 방금 작업한 스케치를 돌출 작업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출시킬 프로파일을 선택했고요. 두 번째 그때 그 높이 값, 자, 높이를 입력하는데 지금은 높이 값이 현재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GW CAD에서는 아래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는 플러스 값이 아닌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하거든요.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은 자, 그 연산 작업이 기본이 아닌 추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추가 작업은 뭐냐면, 자, 추가라는 게 우리 기존에 있던 CAD를 기준으로 해서 결합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빼기는 말 그대로 형상을 빼는 거. 그리고 교차는 기존 형상에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만 남기는 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기본이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 형상과는 상관없이 별도의 새로운 형상을, 새로운 덩어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 덩어리에 지금 만드는 형상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결합을 하기 위해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면 지금처럼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작업을 위해서 스케치를 이용해서 다시 스케치 평면을 위쪽 선택했고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필요한 만큼만 여기서는 원이 필요하니까 원을 실행을 해서 대략적인 위치에, 자, 지금은 대략적인 위치는 현재 원 중심이거든요. 이 원 중심을 딱 찍어주고, 자, 여기서 바로 사용자는 반경이나 직경 값을 바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원의 직경 값은 15가 되거든요. 엔터.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치수 기입을, 그러니까 원을 그리면서 스케치를 하면서 바로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사용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을 해서 빠른 치수를 가지고 이렇게 별도의 치수를 입력하셔도 이렇게 입력을 또 해줘야겠죠. 이렇게 입력해야지 완전하게 정의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치를 다 하셨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 버튼을 누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돌출 작업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은 방금 만들었던 스케치 선택했고요. 그리고 방향은, 자, 지금 방향성을 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네요. 그러면은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값으로 되었겠습니다. 그래서 높이 값 2.5만 입력을 하고 엔터. 그리고 자, 지금은 원래 형상 기준으로 해서 결합합니다. 추가 버튼을 이용을 해서 확인 누르면 두 번째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자,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기 위한 스케치 평면 윗면 선택했고요. 자, 윗면이 맞으면 OK 버튼을 누릅니다. 자, 필요한 만큼만 또다시 우리는 원을 그릴 건데 어디다가 여기 나와 있는 원 중심을 선택했고요. 자, 지금 작업하는 부분은 원에 대한 직경이 얼마냐면은 5가 되나요? 원에 대한 직경 5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5에 대한 직경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바로 종료를 하셔도 무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치수를 기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성한 원을 선택을 하고 이 원에 대한 직경값 5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스케치가 다 됐으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시 돌출 작업을 진행할 건데, 자, 조금 전에 만들었던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화살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만드는 부분은 전체 관통되는 구멍이기 때문에 거리 값을 좀 크게 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통이 되는 구멍 형태니까, 자, 대략적으로 큰 값을 한 30 정도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 이제 기존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결합하는 게 아닌 잘라낼 거니까 빼기라는 작업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생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을 위해서 형상을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놓고요. 자, 뒤쪽으로 돌려놓고 이번에는 데이터 면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평면이라고도 그러죠. 데이터 면을 만들 건데, 자, 사용자가 뒷면을 선택했고요. 선택한 뒷면을 기준해서 2.5만큼 떨어진 위치에 엔터. 자, 2.5만큼 떨어진 위치에 새로운 평면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평면을 이용을 해서, 자, 이 평면이 맞으니까 확인 버튼을 눌렀고요. 자, 다시 새로운 스케치를 할 건데, 어디다가 스케치를 할 거냐면 조금 전에 작성했던 데이터 면이죠. 조금 전에 만들었던 데이터 면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필요한 부분이 바로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이 작성되는 중심점, 즉 여기 꼭지점이 되겠죠. 자, 이 부분 꼭지점을 클릭을 하고 저는 바로 확인 버튼 눌러서 대략적인 원을 하나 그렸고요. 이 원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선택하고 이 원의 지름값을 15로 입력한 다음에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 눌렀고 이 형상이 맞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대략적인 원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이 원을 기준해서 또다시 돌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작성했던 원을 선택하고요. 자, 화살표 방향, 자, 지금 보시면은 진행되는 방향이 이 방향이 맞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은 방향성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쪽에 거리값만 22.5라는 거리만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지금은 잘라내는 게 아닌 결합을 할 거니까 추가 버튼을 이용하겠습니다. 확인을 이용하면 이러한 모델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앞부분에 이제 원을 그린 다음에 구멍 작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케치를 이용해서 평면을 선택했고요. 앞쪽 평면이 맞으면 OK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만큼만 여기 중심점에다가 원 하나를 그리고 이 원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작업한 원의 지름값은 5를 입력했고요.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 종료 버튼을 눌러가지고 스케치 환경을 빠져나와서 3차원 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돌출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원을, 두 번째 화살표 방향 진행 방향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진행 방향 그대로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구멍을 완전히 관통할 거기 때문에 원래 형상보다만 이렇게 크게 주시면 구멍이 관통되는 구멍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저 결합하는 게 아니고 잘라낼 거니까 빼기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모델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등각뷰, 등각뷰를 이용을 해서 뷰를 등각으로 줬고요. 방금 만들었던 이 형상을 그대로 저장을 해서 이제 2D 도면 쪽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파트 1번인가요? 지금 보시면은 파트 001번이라는 이름을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001로 저장을 했고요. 이제 이 형상을 기준해서 우리 2D 도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할 거고요. 일단 2D 도면 작업은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방금 작업한 3차원 형상을 기준해서 이제 2D 도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D 도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새로 만들기, 그리고 도면 작업을 위해서 도면 시트를 선택을 했고 바로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2D 도면이 화면상에 나타난 걸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먼저 사용자는 시트 형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시트 포맷 속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시트에 대한 크기, 자, 도면 용지라 그러죠.
작업할 도면 용지를 저희는 A3, 자 A3 형태로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자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화면은 바로 이제 A3 용지로 세팅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아니네요, 그죠? 예,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네요. 시트 형식입니다. 시트 형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시트에 대한 테두리 추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소위 말하면은 도면 여백을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는 사각형, 자, 사각형이라는 이런 도구, 그리기 도구를 이용을 해서 테두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을 이용하는데 사각형에 대한 첫 번째 점은 0,0을 입력했고요. 사각형에 대한 두 번째 점은 A3 용지니까 420,297을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A3 용지의 사각형 형태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도면 여백 10을 잡아야 되니까 옵셋이라는 기능을 들어가서 옵셋에 대한 거리는 10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되는 형상을 클릭하면은 현재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방향 반전을 이용을 해서 안쪽으로 선을 간격 띄우기 옵셋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선과 아래쪽에 있는 선과 오른쪽에 있는 선도 다 같이 클릭을 해서 안쪽으로 도면 여백 10을 적용했고요. 확인. 자, 이번에는 도면에 대한 중심 마크를 생성하기 위해서 다시 옵셋, 간격 띄우기를 실행하는데 지금 간격 띄우기는 5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방향 반전하고 양쪽 방향 옵셋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해당되는 곡선이죠. 여기 곡선을 선택하면 지금처럼 양쪽으로 간격 띄우기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 선도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선과 오른쪽에 있는 선도 같이 클릭을 해서 전체적으로 간격 띄우기를 실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격 띄우기를 한 다음에 이제 선을 그릴까요? 자, 선을 그리는데 지금 그리는 선은 안쪽으로 그죠? 5만큼 간격 띄웠던 바깥쪽에 있는 이 선부터 중간점이죠.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는 중간점까지 이렇게 선을 하나 작성했고요.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에도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중간점이 인식하니까 여기 중간점부터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중간점까지 이렇게 선을 작성했습니다. 자, 선을 작성하신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낼 거거든요. 여기 파워 트림이 아닌 아래쪽에 있는 원터치 잘라내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선택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라내기 기능이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간 마크를 작업했으니까 이제 바깥쪽에 있는 선은 선택하고 키보드 딜리트 키 클릭하고 키보드 딜리트를 누르면은 중심 마크가 지금처럼 생성됐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선도 중심 마크를 표현하기 위해서 클릭하고 키보드 딜리트 선택하고 키보드 딜리트. 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 딜리트 선택 딜리트.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딜리트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중심 마크가 생성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선, 자, 이 선도 실질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선들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이렇게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도면에 대한 테두리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완성이 다 됐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를 누르게 되면은 시트 형식 앞쪽에 테두리가 이렇게 생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표제란이랑 우리 수험란이랑 표제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형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블록 추가를 클릭을 해서 먼저 우측 하단 부분에 표제란 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사각형 하나를 지금처럼 그려주고요.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이 사각형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에 대한 전체 가로 길이가 얼마냐면은 가로 길이가 100인가요? 가로 길이 100을 주고요. 사각형에 대한 전체 세로 길이를 주겠습니다. 전체 세로 길이는 15를 줘가지고 지금처럼 표를 하나 만들었고, 이 표를 기준해서 중간점부터 수평선, 중간점부터 수직선, 여기쯤에도 수직선을 그려주고 여기쯤에도 수직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었고, 이제 치수를 기입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치수를 기입하는데 이 두 선에 대한 거리값 15를 입력하고요. 이 두 선에 대한 거리값도 15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표를 기준해서 안쪽에 들어가는 글자, 글을 적을 건데 글은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 자, 위쪽에 나와 있는 텍스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세 번째 기능인가요? 그죠? 텍스트라는 기능입니다. 여기 텍스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세 번째 나와 있는 박스 형태의 텍스트를 그리겠다 해서 글자가 들어갈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글자가 들어갈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해서 바로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모델명을 적어 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그 사용하는 폰트, 자, 글자에 대한 사용하는 폰트는 제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굴림체, 이렇게 굴림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글자와 글자, 아이고, 예, 이렇게 굴림체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한 0.2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글자의 정렬 부분이거든요. 자, 글자의 수평은 가운데 맞춤 주고요. 글자의 수직도 가운데로 맞춘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글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자, 다시 텍스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글자가 들어갈 첫 번째 점과 글자가 들어갈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해당되는 텍스트, 자, 해당되는 텍스트를 입력하시는데 앞쪽에 생성했던 환경 설정들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용자는 그냥 이렇게 가운데 맞춤인지 또는 글자 간격이 맞는지 또는 폰트가 맞는지만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기존에 만들었던 글자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글자와 여기 글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Ctrl C를 누르면은 지금처럼 복사에 대한 창이 뜨는데 기준점을 선택하라 그러거든요. 복사에 대한 기준점은 예를 들어서 이 점입니다.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복사되었고 이 상태에서 붙여넣기 Ctrl V를 해서 글자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합니다. Ctrl V에서 글자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하고요. Ctrl V에서 글자가 들어갈 위치만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글자들이 쭉 입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가 입력됐으면 이제 이 글자를 수정 편집을 하기 위해서 글자를 더블 클릭할게요. 이렇게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척도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확인했고요. 다시 이 글자도 더블 클릭해서 척도는 1대 1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도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부분에는 품명이라는 글이 들어가는데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에는 자, 회전 브라켓이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했고요. 이 글자도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각법이라는 글자를 입력하는데 더블 클릭해서 각법은 삼각법입니다.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일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표절한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좌측 상단에는 수업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업란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사각형 하나를 여기쯤부터 사각형 하나를 대략적으로 그렸고요. 이 사각형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에 대한 전체 가로 길이는 60이 되고요. 사각형에 대한 전체 세로 길이는 30이 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릴까요? 여기쯤부터 수평선, 여기쯤부터 수평선, 그리고 여기쯤부터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선을 하나, 요렇게 표를 하나 만들었고, 이 표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는 10 정도 이렇게 입력했고요. 이 선과 이 선 사이에도 높이 1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에 대한 간격을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를 줘서 이렇게 표를 만든 다음에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글자를 적겠습니다. 사각형 형태의 글을 적을 건데 여기부터 클릭, 여기까지 클릭. 자,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렀고요. 다시 텍스트에서 글자 적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자 비번호라고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 눌렀고 다시 글자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적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번호까지 입력을 했고요. 아래쪽에도 같은 방법으로 물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볼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글자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Ctrl C를 눌러서 기준점은 아래쪽에 있는 이 점을 클릭합니다. OK 버튼 누른 다음에 Ctrl V를 해서 붙여넣기 할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글자가 복사가 됐고요. 글자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글자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글자를 편집하게 되면은 자, 위쪽에 있는 수업란까지 도면 작업이 테두리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표제란과 수업란 그리고 테두리까지 작업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이러한 2D 형태의 표제란 작업 그리고 도면 시트 작업이 완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도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면에 대한 환경 설정이 필요하거든요. 자, 환경 설정하는 부분은 도구 탭에 가셔가지고 스타일 편집기, 도구 탭에 가셔가지고 스타일 편집기를 누르면 처음에 우리가 작업할 부분은 바로 ISO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치수, 자, 치수라는 탭을 클릭을 해서 여기서는 어떤 걸 작업할 거냐면 제로 표시 뒷부분 여기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그 소수점 이하 0에 표시되는 부분은 표시하지 마라 이렇게 체크 있고요. 그리고 치수선 강제 표시 부분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형. 자, 선형이라는 부분에 가서도 보니까 뒷자리 제로 돼 있고 그리고 치수선 강제 표시 부분에 체크가 돼 있고요. 이번에는 직경 및 반경. 자, 직경 및 반경을 클릭을 해서 여기서도 뒷자리에 치수선 표시인데 저는 그 직경이랑 반경 치수를 이런 형태로 치수를 기입하겠다라고 미리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적용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부터 도면에 대한 설정이 끝났고 자, 이제부터 정면, 평면, 측면, 등각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부분에 보시면 표준도라고 있는데 이 표준도가 바로 정면에 대한 부분을 뽑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그 3D 형상이 이렇게 화면에 떠 있기 때문에 이 3D에 대한 2D 도면이 바로 자동적으로 연계되어서 표준도 부분에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뭐 다른 도면도 못 뽑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열기 버튼, 자, 도면 열기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도면 작업을 할 3D 형상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열기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3D 형상이 2D 도면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정면에 대한 뷰 방향을 나는 위쪽이 아닌 앞쪽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정면에 대한 앞쪽 방향을 지금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쪽 뷰 방향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앞쪽 형상을 기준해서 먼저 정면에 대한 위치를 클릭을 합니다. 정면이 생성되었고요. 그대로 위쪽을 클릭을 하면은 평면도가 나오고요. 그대로 우측을 클릭하면은 그대로 우측 면도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 됐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면 3면도를 기준해서 도면 작업이 완성되었고 다시 표준도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뷰 방향을 제가 등축, 자, 등축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게 되면은 ISO 뷰, 즉 등각 뷰를 지금처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자, 이제 해당되는 뷰에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은 지금처럼 노란색 테두리가 뜨는데 이 노란색 테두리에서 뷰를 더블 클릭하면은 해당되는 뷰에 대한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은선은 표현하지 말고 중심선도 표현하지 말고 나사선도 표현하지 마라.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도면이 정리가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도 해당되는 뷰에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는 은선은 표시하지 말고 나사선도 표시하지 마라. 그런데 중심선만 표시해라. 이렇게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도면상에는 중심선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사용자가 나는 그 이쪽 이 중심선입니까? 이 중심선은 나타내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블랭크해서 숨기셔도 되고요. 삭제를 해서 이렇게 지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면에 대한 정리는 끝났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그죠? 이게 빠져버렸나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는 중심선하고 나와야 되는데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표시해 있고요. 자, 이제 그 정면에 보면은 정면을 보게 되면 도면 작업 다 안 됐구나. 예, 자, 도면 작업이 다 안 됐네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도면 작업을 위해서 다시 파트. 자, 파트로 가서 위쪽 부분에 슬롯 형상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이용해서 윗면 선택했고요.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만 여기쯤에다가 선 하나를 대충 그리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렀고요. 그럼 실제로 이 선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유형 전환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점선, 즉 보조선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치수를 기입하는데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는 7.5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중심부터 이 선의 끝점까지의 거리값, 끝점까지 거리값 25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선 끝점부터 선 끝점까지 거리값 15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먼저 기준되는 선을 하나 만들었고 이 기준되는 선을 이용을 해서 슬롯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롯에 대한 첫 번째 점은 여기 선의 끝점입니다. 두 번째 점도 여기 선의 끝점이고요. 그리고 이 슬롯의 반경은 3이네요. 3을 입력하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반경 3짜리 슬롯이 만들어집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한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돌출 작업을 이용을 해서 돌출 작업을 할 프로파일을 선택했고요. 아래쪽 방향으로 완전 관통하는데 잘라내겠다. 이 조건이 맞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슬롯까지 형상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작업이 끝났으니까 저장 버튼을 눌렀고요. 자, 그러면 처음에 만들었던 형상이 수정이 되어서 형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도면 작업을 클릭하면 파트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2D 도면도 변경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얘를 누르면 변경된 작업이 도면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도면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부분에는 이제 부분 단면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메뉴 보시면은 부분 단면도를 선택을 해서 먼저 기준 뷰, 기준 뷰는 부분 단면을 만들 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경계라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원 형태로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원을 하나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원 안쪽으로 그 부분 도면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깊이점이라고 물어보거든요. 깊이점은 실질적으로 절단할 수 있는 절단선이기 때문에 절단선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평선, 그죠? 이 슬롯에 대한 수평선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선을 기준해서 이렇게 절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절단선에 있는 요거 그죠? 이 경계선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 들어가서 선에 대한 굵기를 약간 이렇게 가는 선으로 바꿔주시면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 들어가서 선의 굵기를 이렇게 가는 선으로 바꿔주시면 그 실질적으로 출력하시는데 굵기에 따라서도 출력이 가능한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략적인 도면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부터 치수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면도 작업을 먼저 해볼까요? 자, 치수라는 탭에 들어가서 치수, 자,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부터 여기 선까지의 거리 값은 사용자가 이렇게 치수가 들어갈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거나 또는 중간에다가 그죠? 치수선 중간에다가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치수선 중간에 입력했고요. 이번에는 여기 선부터 여기 선까지 치수를 넣는데 자, 이렇게 고정된 치수가 아니고 사용자가 치수에 대한 위치를 자유롭게 변화를 시키면서 치수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도 이 선부터 이 선까지도 제가 원하는 위치에 치수를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선부터 여기 선까지도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치수를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심부터 여기 중심까지 치수도 이번에는 그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 중간에다가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E1. 자, E1에 지름 치수 넣어야 되는데 자, 지금 지름 치수도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치수를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반지름 치수네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지름 치수로 변경을 해서 지금과 같은 지름 치수를 입력하거나 또는 여기 홀을 클릭을 해서 지금은 지름 치수인데 사용자가 반지름 치수로 변경을 해서 지금과 같은 반지름 치수로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렀고요. 이제 여기는 라벨이라고 그래서 우리 지시선, 자, 지시선이라는 기능입니다. 라벨 들어가서 첫 번째 라벨에 대한 첫 번째 위치는 여기 원입니다. 클릭. 그리고 지시선을 아래쪽으로 쭉 빼서 여기쯤을 클릭했고요. 그리고 지시선에 대한 형태는 제가 마지막에 있는 이 형태로 구부러진 지시선 형태로 치수를 입력하는데 여기다가 바로 글자를 입력하셔도 되고 옆쪽에 있는 편집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자, 앞쪽에 파이가 들어가나요? 파이 5 그리고 드릴 그리고 홀이라는 글자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지시선 형태로 글자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도 여기 작은 쪽 구멍부터 선을 지금처럼 적당하게 뺐고요. 그리고 표시는 구부러진 지시선 형태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를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옆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편집기로 들어갑니다. 앞쪽에는 파이라는 기호가 들어가면서 글자를 적겠습니다. O, 드릴, 홀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과 같은 글자가 입력되고 OK 버튼 눌러서 글자 입력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치수를 입력할게요. 여기 선부터 여기 선까지는 치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간에다가 이렇게 입력했고요. 여기 점부터 여기 점까지도 치수를 입력합니다. 여기 점부터 여기 점까지도 치수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중심부터 여기 중심까지도 치수를 입력을 했고, 마지막으로 전체 왼쪽 선, 오른쪽 선부터 왼쪽에 있는 전체 거리 치수도 입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선과 이 선에 대한 높이 치수. 자, 높이 치수는 제가 치수 텍스트 위치를 사용자가 임의로 이렇게 변경하면서도 치수 입력이 가능하고요. 이 선부터 이 선에 대한 치수도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 여기 자 지금 그죠? 지금은 사용자가 양쪽 선을 선택을 하면 양쪽 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선형 치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치수 입력에서 위쪽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하고 바로 빼버리면은 지금처럼 파이라는 지름 치수를 바로 입력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선, 제가 조금 전에 찍었던 이 선은 위에서 봤을 때 원이기 때문에 자동 원으로 인식을 해서 앞쪽에 파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파이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지워버릴게요. 클릭, 마우스 오른쪽 삭제해서 다시 한번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이렇게 치수를 먼저 입력을 해놓고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변경할 치수를 더블 클릭하죠. 변경할 치수 더블 클릭하고 마우스 깜빡깜빡 하는 부분을 키보드 방향키 이용해 가지고 앞쪽으로 보낸 다음에 파이라는 글자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별도로 지름 기호라든지 특수 기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치수 입력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원을 클릭을 하고, 자, 원은 사용자가 치수를 바깥쪽으로 뺄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치수 입력까지 끝나면서 도면에 대한 배치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갖다 댔을 때 노란색 점이 뜨게 되면은 지금처럼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서 뷰에 대한 위치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도면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마무리 작업을 이용을 해서 출력, 마지막 출력까지 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파일 버튼을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인쇄, 자, 인쇄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프린터,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출력하기 위한 용지 크기, 그리고 출력 방향이 가로 방향인지 세로 방향인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도면 시트를 이용을 해서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출력을 하기 위한 미리 보기가 이렇게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도면에 대한 출력이 미리 보기를 봤을 때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출력 버튼을 클릭을 해서 그리고 인쇄 버튼을 클릭을 하면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했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GW CAD를 이용한 3D 모델링부터 2D 도면까지 작업을 완성했습니다.